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장 수능 다음의 생명과학 박선호입니다. 2019년 3월에 치루어진 전국 학력 모의평가 생명과학 원 총평 시간입니다. 3월 모의고사 어땠는지 또 어떤 문제들을 잘 다시 봐야 되는지 특이한 문제들이 뭐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모의고사와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총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난이도는 수능보다는 쉬웠어요. 알았죠?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낮았습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시간을 더 질질 끄는 문제들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를 더 출제해야 실제 수능급 난이도예요. 보통 나오는 수능 난이도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모의고사 치고는 좀 높았어요. 참신한 문제 좀 있었고 작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굉장히 상위권이 좀 있어요. 작년에는 지금 모의고사보다는 좀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등급 컷이 거의 42, 43? 한 43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 상위권 학생이 좀 있는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생명과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44에서 45 정도, 44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모의고사 문제들이 꽤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친구들의 상위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중위권이 없어요. 중위권이 없이 그냥 바로 훅 떨어집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도 1등급 컷이 44 정도 되거든요. 그럼 2등급 컷은 40이에요. 40. 41이나 40점. 좀 낮으면 39점까지 가는데 2등급 컷이 지금 37이나 36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간에 공부 잘하는 일부 한 5% 정도가 있고 나머지 안 해, 공부. 나머지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생명과학 원은 굉장히 고3들도 상위권 학생들이 약간 분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안 좋은 얘기죠, 사실은. 잘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2등급, 3등급 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거야. 왜? 내 목표가 2등급이라면 밑에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좀만 하면 거의 1등급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중간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공부하는 애들이 딱 한 5% 정도 있어, 띠가. 그리고 중간에 없어, 공부 안 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열심히 하자, 그렇지? 자, 이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잠깐. 굉장히, 정말 공부하는 친구들의 약간 층이 있어요. 네, 공부하는 층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렵게 나왔는데, 작년보다 어려웠는데 1등급 것이 살짝 올라갔어. 이 얘기는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3학년들에게. 단원별로 출제를 보면 정해진 단원별 배정 문항수를 지켰어요. 거의 수능에서 이렇게 지켜지거든요. 1단원 생명현상의 특성은 세문항, 그죠? 세포, 그다음 물질, 그다음 우리 몸의 구성 단계에 대한 문제. 세포 분열 2문항, 그다음 2- 유전, 여기 5문항인데 여기 고난도가 거의 4-5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다음 3-1의 생명현상 1문제, 그다음 3-2가 4문제인데 전도 1문제, 신경계 1문제, 근수축 1문제. 호르몬이 약간 축소돼서요. 다른 신경하고 다시 짬뽕돼서 나왔어요. 신경계 별도로 1문제가 있고, 방어작용 2문제, 자연 속의 인간 3문제 딱 지켜줬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켜줬고, 주요 문제를 보면 16번의 독립가계도 아주 제가 제일 참신하게 보는 문제는 이거 별표 3개짜리야. 16번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야. 그 상위라는 게 있어요. 상위. 에피스타시스. 그래서 한 유전자가 기능을 해야 다른 유전자가 기능할 수 있는 게 그 상위인데 이게 수능에서 한 2번 출제됐거든요. 2019학년도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가계도하고 연결한 아주 참신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16번. 그다음 19번의 비분리, 18번의 가계도와 돌연변이, 11번의 독립과 연관, 19번의 근수축. 이게 딱 전형적인 보면 유전이 4문제고 근수축 하나, 전도 문제 한번 볼까? 어떤 식의 문제인가? 뭐 문제를 풀 건 아니지만 16번의 독립과 가계도가 가장 좋은 문제였습니다. 두 쌍의 대립 유전자인데 색깔 주고 성염색체, 상염색체 유전 찾아내고 그리고 상위 유전자, H 유전자가 기능을 해야 T 유전자가 기능하는 것을 아주 잘 냈어요. 이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비분리, 이거 간단하지만 괜찮게 잘 냈어요. 여기가 3개가 다 염색체 수가 다르고 요거하고 요거의 X염색체와 요거의 모든 염색체를 더하면 5개다. 이걸 가지고 이제 N+1이냐, N-1이냐, 1분열 비분리냐, 2분열 비분리냐, 성염색체가 어떻게 잘못된 거냐, 이거 찾는 잘 낸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시간을 질질 끄는 문제는 아니에요. 풀이 시간 약 1분에서 1분 30초 내에 풀어야 됩니다. 자, 18번 가계도와 도렴. 이거 시간 좀 걸렸죠? 그런데 풀다 보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아주 어려운 형태는 어려운 형태인데 시간 한 3분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 돌연변이 쳐놓고 우열 결정한 다음에 생명하고 연관된 유전자 푸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독립과 연관이에요. 이거는 빨리 두 개가 어떻게 유전자가
A, B, D 중에 누구누구가 연관돼 있고 상인 연관이냐 상반 연관이냐를 자가교배와 쓰레기형, 선생님이 얘기하는 쓰레기형으로 찾으면 금방 찾아지는 문제인데 항상 나오는 형태의 문제죠. 그 다음에 19번 근수축. 요즘은 근수축 문제가 나왔다 하면 숫자 계산이야. 산수 계산 문제 자꾸 나와. 무조건 근수축은 산수 계산하는 거야. 델타로 풀어야 돼 이거. 델타 2분의 델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알았지? 이 델타로 풀어야 돼. H대 I대 또는 2분의 I대 2분의 A 마이너스 H대로 숫자 계산. 숫자 노름이야. 숫자 노름. 근수축은 이거 패턴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15분의 전도. 이 정도면 전도 치고는 쉬운 문제야. 그지? 2019학년도 수능 문제 보면 전도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는데 뭘. 이 정도면 깔끔하게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핸디캡까지는 안 돼요.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약 6문제 정도가 좀 까다로운 문제로 주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교육청 평가원 수능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철저히 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교육청 4월, 그다음 평가원 6월, 그다음 교육청 7월, 그다음 평가원 9월 계속 이제 번갈아서 교육청 평가원, 그다음 교육청까지 10월 교육청까지 5번 남았습니다. 이거 대비하셔야 돼요. 꼭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 대비하시고 또 피드백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유전 풀고 또 풀고 계속 풀어서 느낌, feel 받으셔야 돼요. feel.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전은 feel이 있어야 돼. 느낌이 있어야 되고 비유전 문제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 다음 암기해야 되는 거야. 유전 문제는 feel이 있어야 돼. 아 왠지 상 같은데? 아 왠지 성 같은데? 이게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그 feel이 없으면 제 시간 내에 못 푸니까. 반대로 비유전 문제가 나왔는데 feel로 풀잖아? 조지는 거야. 이상해지는 거야. 알았지? 잘못되는 큰일 나는 거야. 이건 절대로 유전 문제는 feel로 풀고 비유전 문제는 feel로 풀면 안 돼. 느낌 있으면 안 돼. 꼼꼼하게 따져야 돼. 암기하고 또 암기해서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절대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유전 문제는 feel이 있어야 제 시간 내에 풀고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알았죠? 앞으로 4월달 4, 6, 7, 9, 10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선생님 자세하게 해설해주고 총평해 드릴 테니까 잘 보고 아 내가 어떻게 대비하면 수능에서 1등급 받고 만점 받아서 대박 날 수 있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생명과학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선생님 본 강의에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